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산적에 있는 현안 업무 처리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한풀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본 2021년 대구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 상황의 장기화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특별지원의 경제방역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이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소모적이고 사후적인 휘발성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경제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분께서는 온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어제까지 약 한 3만 3천여 명이 접종하였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근본의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면역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김태훈 위원장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들 백신 조직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독촉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자 일자리, 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연이은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총 2,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조 3,897억보다 2,624억이 정액된 9조 6,521억 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는 2,624억 원이 정액된 7조 6,1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5억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검사 진단비 등 확산 방지 대책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등 추가로 교부된 78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현안 사업인 상하로 입체화 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0년도 발생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 2,563억 원을 정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첫째, 경제방역대책비에 75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 250억 원과 위기가구 긴급생활지원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지역 의료기관 지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전통시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사업비로 158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원 재원으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대구의료원 공익진로 결손금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안 수요로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금년 6월 완공 예정인 동대구 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금과 위탁 운영비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비교부 등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한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조정, 국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국제청소년 스포츠 축제 개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코로나19 긴급 대응 등 8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로 지방채 상한 재원 적립금, 구군 조정 교부금과 징수 교부금, 그리고 교육 재정 부담금 등 1,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의무 적립금과 이자 수입 등 일반 예치금 790억 원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경제방역 대책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충 등 일반 예치금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과 9쪽 추진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추경 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경제방역 예산을 포함하여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성립전 사용 예산과 지방채 상환 재원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회계 2,624억 원으로 성립전 사용 등의 국비 재원 78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시비 재원 2,546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1,19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89억 원과 민생경제특별지원 등에 활용된 재난관리기금 재원충당금 40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지원 100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 5억 원, 동대구 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비 15억 원과 운영비 12억 원, 조정교부금 559억 원 등 법정경비 1,052억 원, 기금 전출금 1,172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성립전 사용 990억 원입니다. 15쪽 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4억 원이 증가한 9조 6,521억 원으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증감 규모가 가장 컸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세출 예산 회계별 비중은 일반 회계가 78.9%, 특별 회계가 21.1%이고 세출 예산 구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 증액한 7조 6,196억 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4억 원 증액한 7조 6,196억 원으로 주요 증감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기능별 예산과 36쪽 조직별 예산, 41쪽 성질별 예산, 46쪽 특별회계 구성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입 예산 검토 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해 추경에 기정액 대비 일반 회계 2,624억 원을 증액한 9조 6,521억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2,562억 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총 규모는 1,780억 원 감소했고 내부 수입 및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크게 감소하였는 바 지방교부세 136억 원 및 보조금 3,115억 원 감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정부 추경 예산을 반영한 지난해 추경과 달리 금해 1회 추경은 정부 추경 미확정으로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478억 원 증가는 지난해 결산 추경 이후 지역 부동산 거래 급증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취득세 징수액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입 지원 증가는 다행한 일이지만 부동산 취득세 증가는 일시적인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 여건 개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세입 재원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국비 등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50쪽 세출 예산 총괄 분석입니다. 금해 추경 주요 특징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중심 예산으로 예년 추경에 비해 소규모로 편성하였는 바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402억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 의무적 경비입니다. 특히 근본 코로나19 대구형 경제 방역의 주요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및 복지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 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민생 예산 편성에는 공감하나 1차적 즉 직접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중장기적 일자리 및 경제 예산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51조 재난관리기금 조성 403억 원은 코로나19 민생특별 지원을 위해 기금으로 편성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130억 원과 코로나19 방역 158억 원에 대한 기금 지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회계 전출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불투명한 세수 전망과 다양한 재정 수요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반 회계와 기금 간 지원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조 대구형 경제 방역 대책입니다. 금의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특별 지원을 위한 경제 방역 중심 예산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대구형 경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75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13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158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의 추경에서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성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타당성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금의 추경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관련 사업 중 신규 편성 사업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타당성 용역사업 한 건이며, 그 외에는 당초 사업을 확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월 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13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158억 원을 편성하는 바,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는 정부의 버팀목 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공연 전시업 등 2만 6천여 명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및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생경제 지원 대책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는 바, 동사업들이 생존 위기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금번과 같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기뇨 긴급한 예산의 경우 타 현안들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되 의회와 계속적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5쪽 신규 사업은 41개 1,535억 원이며 성립전 사용 및 국비 재사용, 기금 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 신규 사업은 5개 사업에 21억 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 5억 원은 금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및 물품 취득비 등 운영경비이고, 2억 5천만 원은 시청 별관의 사무공간 조성 시설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억 원과 비품 구입비 5억 원은 동대구 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와 비품비를 반영한 것이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타당성 용역 1억 5천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정대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전반을 조사,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정액사업은 7개 1,190억 원이며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 정액사업은 3개 사업 355억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은 코로나 경제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 개 확대 추진에 따라 기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은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 확대 시비 예산을 정액 편성한 것이고, 대구 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5억 원은 취약계층 진료 중심에 따른 의료 비용 손실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미반영분을 금년 추경에 정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채 상환 적립금 768억 원은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정액 편성한 것입니다. 60조 가맥 사업은 22개 101억 원이며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절하거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2억 원 가맥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당초 사업비 중 12억 원을 가맥해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규모 변동은 없으며,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 서비스 실정 사업 8억 원 가맥은 공공수급자 정보와 민간 업체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2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사업 규모를 축소 변경한 것이고, 수소 충전소 구축 7억 원 가맥은 2020년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중 부족분 3억 원을 제외한 7억 원을 가맥한 것이며, 803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 가맥은 지난 12월 동아사의 철회 요청에 따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대구시가 803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전면 철회함으로써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정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추경 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 의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시급한 예산의 경우에 한해 성립 전 예산을 선집행하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해 추경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26개 사업 69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92억 원 정액한 1조 38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789억 원을 정액하고 지방채 차환을 통해 저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했고,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체육시설 정밀안전점검 시설비와 예치금을 정액한 것으로 정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9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563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 적립금 768억 원 등을 예치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회계 전입금 403억 원을 활용해 예치금과 대구 스타디움 노후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를 반영하였는 바, 향후 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견주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실국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4개 세당 상임위원회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으로 인해 우리 국가장님과 또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제 참 끊이지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재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민생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조 기획조정실이네, 그지? 코로나19 민생특별지원으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1회 추경으로 편성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지원 100억 원 외에도 앞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버팀목 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실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번 2월에 저희가 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발표할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3,000명 일자리 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10,000명을 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 실직, 위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15,000가구 지원하던 사업을 35,000가구까지 확대한 예산으로 이번에 100억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이제 버팀목 자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업종들이 있습니다. 공연, 전시, 그리고 문화예술, 전세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그리고 저희 대구는 특별히 청년들, 작년과 올해 졸업했던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버팀목 플러스 형태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13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기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제 지역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손실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나 어린이집,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으로 158억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추경 예산안으로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또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어려운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담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추일이 좀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서 제2 대구 어려운 건립 타당성 용역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이 밋밋한 느낌도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내려올 테고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기존 사업 외에도 다른 시에는 없는 대구만의 진짜 대구형 지원 대책들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53쪽에 언급했지만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민생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 의회와 더 긴밀하게 그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아무래도 지역 현장의 시민들 목소리는 우리 집행부보다는 우리 그죠 의회 쪽에서 더 많이 이렇게 듣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모쪼록 우리 시민들이 피로감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방역대책 경제방역 이후에 2차, 3차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 파악을 할 때 의회 쪽에 의원님들의 그 수요라든지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금년 5월, 6월이네요. 예, 조례를 4월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 네네. 5월 말이나 6월에 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을 기존의 인력에서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건지
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다른 방향으로 또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2분이 계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23명, 그래서 총 25명이 네. 저기 정규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네.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추가 증원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에 따른 인건비나 그 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와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에서는 이게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 중인 상황인데 이게 법 시행이 7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좀 출범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우선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 예산 8억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의 인건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 인건비에 그 부분은 좀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 부분이겠지만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가도록 지자체 간에 좀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 대구 의료원의 용역을 지금 주셨는데 이게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답변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네. 답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 절차. 네. 그게 아마 한 2달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용역 기간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금년 연말이나 안 그러면은 내년 2월 안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그럼 거의 1년 정도를 네네, 잡아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국장님 사실은 제2의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뭐 국장님께서도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시장님께서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 의료원의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이를 보면은 네.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 번쯤은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네. 오히려 순서지. 이렇게 용역을 하기도 전에 시장님께서 제2의료원을 하시겠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언론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가 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안 하는 방향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항상 어떤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얘기들을 시장님께서 툭툭 이렇게 던지시듯이 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였겠지만은 이렇게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대구시 의회 갖고 한 번도 얘기도 하지 않고 또 이 의료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이런 검토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구시 의회하고 한 번쯤은 저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이 대구시 의회는 제3 언론기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네, 시의회와 소통 직접적으로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네, 그동안에 수차례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중한 시기에 공공의료라는 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또 그러고 지난번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네.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또 타시도 사례도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 시에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본 현황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네. 대구에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이시고 네, 모든 우리 대구시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 제2의료원이 필요하느냐, 물론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건립을 하겠다 하셔야지, 건립을 하겠다 해놓고 용역을 하면 이것은 맞춤 용역이 되는 거지, 이게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비를 의회 편성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시민들은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 했으니까 건립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이것에 네.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또 중장기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되면 네,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잘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이 사실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뭐 위원회에서 대구에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거의 결정이 된 거나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5월에 공모를 하고 6월에 현장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러한 공모에 의해서 현장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럼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감염병 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지금은 질병관리청의 그 프로세스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경북 권역에 할 것인지 수도권에 할 것인지 권역을 정하는 네. 권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역선정심의위원회. 그게 지난 3월에 개최돼서 위원들 전문가분들이 논의하고 투표한 결과 네. 우리 대구시가 7표, 네. 그다음에 인천이 6표, 네, 네. 제주도 1표 이래 갖고 일단은 네. 대구시가 선점을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질병청에서 이제 추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때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제 질병청에서 우리 대구 경북권역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병원 선정 공모 절차를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월에 결정이 됩니다. 네. 그게 결정이 되면은 6월 달부터 설계하고 해서 아마 설계하는데 한 1년 정도 하면 내년쯤 되면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음압병실 36개 네. 병상을 우리가 짓는 것에 국비 4,509억 원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네, 만약에 우리가 대구 제2의료원을 짓는다고 보면 네. 이런 비용을 시에서 이 의료원을 짓는 비용과 같이 해서 오히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은 없습니까?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료원 건립 문제는 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예산도 방대합니다. 규모상으로. 지금 작년에 성남에서 의료원을 500병상 규모로 지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시설비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전문병원하고는 시기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네, 네, 네. 예, 그건 정부에서는 그렇군요. 전문병원은 금방 급하기 때문에 바로 네, 추진하는 네. 것이고, 네. 예, 절차가 좀 복잡.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얘기하실 때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시의회하고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충분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매번 요청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님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2 의료원을 건립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의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저는 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용역이 나오고 그게 검토된 다음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네. 좀 필요하다. 네, 네.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뭐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직원분들이시라도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통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네. 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소통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네,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에서 선정 네. 자체에 대한 절차를 네네. 엠바고 네, 걸어놨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에 대한 것은 뭐 어차피 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또 뭐 어떤 병원들이 공모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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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원 위원. 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민생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803 구름다리 사업을 65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왜 추진을 못하고 삭감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 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803 구름다리 사업이 철회돼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3 구름다리 사업은 제가 법적 결과 그렇게 이제 토지 보상 문제가 실시 계획을 끝냈을 때 동아사 소유 부지가 한 3분의 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사 조계종에 실제적인 토지 매입이나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조계종에서 마지막 목전에 앞두고 반대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로는 실시 설계 전에 저희가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지 또 공원 변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거대한 아니, 조계종에서 국장님.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동의를 말씀을 받으셨다 하는데 그게 서면으로 받은 동의서가 있어요. 예, 문화재 현상 변경하고 공원 변경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서면으로 안타깝게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은 예. 물론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20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 땅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주겠다 하는 서면상의 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동아사 부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전에 법적인 절차로 자, 국장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을 땅 주인이 하루아침에 못하겠다고 한다고 이 사업이 무산된다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 뭐 최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득을 못한 문제가 아니고 2017년도 당시에 어느 분이 국장을 했는지 그 실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죠. 거의 뭐 2017년부터 거의 4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또 저희 의회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또 갈등과 여러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땅 주인한테 성낙도 받지 않고 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행정 절차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조계종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였으면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의적으로는 2017년부터 공원 변경이라든지 문화재 형상 변경할 때 계속 상황 그 당초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의원님. 근데 다만 끝에 가서 조계종에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나 이렇다 하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조계종이라 하는 어떤 종교단체와의 그 관계에서 저희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때 좀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거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의원님 말씀 귀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명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와서 모르겠습니다만서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조계종 말 한마디에 무산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계종이 동아사가 또 우리 동아사든 예. 어떤 단체든 간에 이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예,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동아사가 이제 팔공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명산으로서 하는데 또 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저희가 시민단체 의견을 또 그런 것 수렴했어요. 같으면요, 국장님 그 당시에 국장님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사업 추진을 안 해야죠. 그때 의원님, 저희가 가서 조금 더 무산될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 있었다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대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사업이고 의회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불구하고 동아사 말 한마디에 사업을 무산시킨다. 심각한 문제예요. 대구시 저희가- 전체로 봐서.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께 상의들도 드리고 이래서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강제했을 때 시민사회에 좀 피로감이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런 부분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2017년도 지금까지 의회도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뭐 물론 예산을 또 승인해 놓은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죠. 근데 그 땅 동아사 절에서 말 한마디에 사업을 무산하고 국비 예산을 반납한다.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동아사 말 한마디는 아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민각계 대표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필요는 하지만 종교계에서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 수렴을 우리 토대로 처음부터 결정을 하게 추진을 할 때 그렇게 명확한 계약 관계나 서류가 있었으면은 동아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뭐 저희가 정말로 이 실시 계약이 돼야 부분은 땅이 확정되는 부분인데 대구시의 전체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처음에 어설프게 해놨기 때문에 이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민사회단체와 또 의회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그 갈등들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도 이 하루아침에 예산이 반납하고 무산된다 사업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때 명백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안경원 위원님. 국장님, 그자 문화체육국장님 잠깐 보충 질문 잠깐 해볼게요. 하여튼 국장님, 체육국장님도 문화국장님도 고심을 하고 얘도 잘하시고 난감할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에 마지막 판에 가기 전에 이장님하고 동구 의원들 다 같이 동아사도 가가 다 주지선님하고 만나서 오랜 대화를 했어요. 차도 마시고 나름대로 밥도 식사도 뭐 이래 하면서 툭 깨놓고 자 이거를 어디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예를 제가 들었어요. 1년에 내 한 네 분, 한 넉 달은, 석 달, 넉 달은 내 미국하고 이래 좀 다니고 이래 했는데, 뭐 그것도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갔던데,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좋은 산이고, 어디 가도 다 비아 올리가 기둥시아가 다 케이블카 가고, 전부 구름다리하고 다 합니다. 지금 서 있고 어디 안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는 그 왜 생각을 하면, 이 그만치 우리가 애절하게, 물론 국장님만 다 책임 아닙니다. 저도 책임이고, 우리 모두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지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제 환경단체하고 틀림없이 조계장 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는 주지선님하고 당연히 해준다고 했어요. 뭐라 했냐? 길 확보를 해달라는 게 앞에. 길은 사실 이 케이블카 갖고만 부산, 경남 사람이 엄청 실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도 케이블 타러 얼마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이 복잡해, 지금도 복잡한데 단풍철 되고, 봄철 꽃놀이철 되고 이러면 바쁜데, 복 잡고 이러는데, 이거를 좀 해주마.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때까지 내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가가. 고식 답답하게 동구 의원들이 가가, 자, 액을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 어디 가도 환경 파괴가 덜 됩니다. 사람 안 끌으면 사람 삐대는 데는 자연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나 집사이나 이런 단위는 파괴가 안 됩니다. 전부 사람이 가는데, 이거 뼈하러 올라가가 전부 가는데 무슨 환경 파괴가 됩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자꾸 하는 거야. 환경단체 우리 보조금 주지만 보조금 주지 말라 했어요. 주는 부서에 주지 마라. 이거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들도 압니다. 놀러 가면 해외여행을 가도 전부 봅니다.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보면 다 보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국장님,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애절하게 가서 우리가 그거를 못했습니다. 수긍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그거 당연히 이건 환경 파괴하는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래가 많으냐. 그래, 우리 대구시에서 국장님, 책임부서의 국장님이 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환경 이걸 문제는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돈만 이거 1차 이제 우리가 실패를 했으면 이 경우를 삼아. 돈을 좀 더 들어가, 딴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 좀 더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환경폐가 덜 되고, 에? 우리 경제도 이거 지금 구름, 케이블카하고, 구름다리하고 이런 걸 넣으면 훨씬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생활권에 그 있는 팔공산의 그쪽에 모두 엄청 시리 경제 개념도 높아지고, 우리 대구시에도 그것도 다 세수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그게 문제만 남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아가 누구든 다 합니다. 등심매로 다 해나가는 것도 밥 제일 좋은 것도 못 먹는다 이겁니다. 예, 환경 문제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환경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도 제시했지만 전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제가 직접 환경단체하고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문복위원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 저도 의원님하고 의장님 가셨을 때 동아사에 배석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하시는 걸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주지 스님도 계시지만 조계 쪽에는 종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무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무산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803 문제는 명산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해야 된다는 생각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지금 TF 회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환경 부분에 대한 긍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환경을 훼손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고 제2 어려운 우리 국장님 오자 잠깐 한 말씀.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의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 5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누차 그런 말씀이 나오고 뭐또 지적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하더라도 몇 달 후에 재발이 된다 하는 게 언론 보도 세계 언론 보도 계속만 그러면 이걸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계산을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 의료병원은 꼭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료병원을 왜 안 짓고 포기하느냐 계속 했잖아요. 요구를 하는데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시민들도 똑같잖아요. 예? 이거 우리 좀 감염병 이번에 새로 이제 하는데 전번에 그만치 노력 안 했다고 질타를 얼마나 했어요. 시민들도 그래 했는데 이 감염병은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래. 그거 돼도 안 하니. 특히 저쪽 강 쪽 저쪽 건너는 병원 없습니다. 병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그 감염병 제2 감염병 그래 이쪽에 지금 이쪽에 요 뭡니까 뭐 신도입니까 이쪽에 지어져 있으면 저쪽에 하나 만들어가. 그 영천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수성구 바로 넘어옵니다. 10분 하면 넘어옵니다. 혁신도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역을 이래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연히 균형 개발로 만들어줘야 되고 만든다 하면 그걸 만들어야 되고 지금 코로나는 올게 몇 년 지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 그 과들 미국서 나오는 거 한번 보이시고 병리 소장이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앞으로 큰 그거 외에는 계속 안고 가야 된다. 또 병원 이 코로나가 맞고 나와도 뭐 6달 후에 또 새로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하는데 이런 걸 감지를 국장님도 하고 계실 길 알고 그러니 이걸 계속 저는 그래요. 추진을 하고 저쪽 쪽에 어려운데 혁신도시 장안 가면 시장님도 혁신도시 의회대가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의회도 살려야 되겠다. 그렇고 딴 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적어도 7,000평이 돼야 되는데 땅 없습니다. 엉캉 저쪽에 개발 안 해놔놓으니 녹지 공간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녹지 공간 해제를 안 합니다. 시장님도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녹지 공간 해제를 집이나 녹지 공간 해제 안 한다. 일반 지구에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쪽에도 학교도 이번에 그 집이하고 녹지 공간에 나왔는데도 그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님 녹지 공간 안 된다 합니다. 당연히 녹지 공간은 대구 시민을 위해 장래를 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계시고 그 당연히 걸어 가시고 이런데 저쪽 쪽에 녹지 공간 없는 데가 6,000-7,000평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딴 데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고 첫째 없는 게 병원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러니 그쪽 쪽으로 병원은 꼭 우리가 앞으로 병원은 있어야 되긴 해. 그래 잘 검토를 하시가 또 뭐 머릿속에 다 국장님 가지고 안 계시겠습니까? 머리를 맞대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2 의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필요한지 타당성부터 필요성, 입지성 여러 가지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안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의하실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예,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차 추경을 2,624억 정도 이제 편성을 하시는데 우리 21년도 추경 계획은 물론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한 몇 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기본 방향은 일단 저희가 정부가 계속 이제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재난 대책을 계속하면 저희가 대응 추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사각지대 부분, 정부가 촘촘하게 메꿔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경제 방역이나 코로나 대응 방역 예산을 저희가 대응하는 추경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석 전후에서는 뭐 결산 한 두세 번 정도는 시추경이 더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가 생각보다 저희가 본 예산은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국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뭐 좀 조정되는 부분도 그 추경할 때 반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입니다만은 다음 2차, 3차 추경일 때는 좀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도 반영하는 추경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차까지는 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기정으로 보면은 되고 또 4차까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죠.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는 신속하게 또 의원님들이 또 상시의회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는 회수에 제한 없이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좀 신속하게 좀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추경 정액 전체의 약 97.6%가 예.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재원이. 과거에 우리가 그 순세계 잉여금을 대체로 한 몇 차 추경에 우리가 많이 그 적용을 합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통상 이제 세입 대비 세출 남은 돈인데 예. 본예산 할 때 한 1,300억 정도를 매년 조금 이제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담습니다. 담아서 이제 본예산에 일단 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10월 달에 최종 결산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반영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부동산 공시가도 오르고 저기 실거래가도 오르고 매달 1,000억 이상이 갑자기 취득세가 통상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례적으로 조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취득세를 많이 거쳐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2,000억 이상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은 조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원래 추경할 때는 그 세입 상황을 면밀히 좀 살피면서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유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예. 추경 2차, 3차, 4차가 이루어질 텐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겠지만은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저 재정 부담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해는 취득세가 상당히 증가돼서 그래도 우리 대구시 재정운용상 조금 숨이 튀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뭐 여러 가지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원래 증가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예, 하반기에 원래 본예산에는 조금 증가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2차, 3차, 4차 추경할 때 예. 우리가 여기 재원 충당을 갖다 어디에서 할 거냐 순세계 잉여금을 다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2차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 저 우리 경상비라든지 예. 우리 공무원들 조금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하면서 사업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일부 이제 자 그러면 실장님 예. 사업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예. 우리가 뭐 재정을 갖다 확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그 순세계 잉여금 2,562억 중에 예. 우리가 사업별로 어디서 가장 많이 잉여금이 발생됐습니까?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분입니까? 예. 취득세가 작년에 1,720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 최종 결산 추경 대비해서 이번에 1,727억 원이 1,700. 예, 예. 27억 원이 예. 이렇게 부동산하고 차량 거래 이렇게 취득세 부분이 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방 소비세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국세를 많이 거두면 21%로 지방 소비세로 떼주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국가에서 이게 온라인 거래가 많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생각보다 많이 거뒀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639억 원이 이게 또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가 예, 예. 소비세가 늘었습니다. 그 두 개가 좀 큰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재원 충당 방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이제 1차 추경 때 다 써버렸으니까
다른 쪽에 사업별로 우리가 이제 그 좀 축소를 해서 또 고통 분담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거 하여튼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 2차, 3차 추경 때 예. 우리 재원 충당하는데 애로사항이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그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뭐 재원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또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추경액이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되면은 우리가 그 재원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계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돈이 순세경 잉여금 이번에도 남은 2천 아까 500억 뭐 이렇게 남은 부분을 아까 30%는 지방채 갚는데 우선은 돈이 남았을 때 저희가 조례로 지방채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제 769억 이렇게 지방채 갚는데 우선 쓰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아까 또 좀 보존을 합니다. 이렇게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해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다 쓰지 않고 하여튼 많이 충당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급적 대구시에 많이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도 열심히 좀 저희가 설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돼가길 또 바라면서 우리 지난해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우리가 얼마 갖다 썼죠? 2,900억 예, 2,900 예, 그 정도 저기 올해도 재원이 또 없으면 또 그쪽에 또가 좀 뭐 특별회계에서 쓰는 부분은 좀 뭐 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예.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고려하고 예, 있지 예, 않다. 예, 예. 하여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박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 예, 하병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예. 예, 했는데 조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했을 때 부산 조례를 제가 작년에 내가 예, 말씀 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좀 예, 갚도록 하는 뭐. 예, 2년 거치 그죠? 3년 상황인가?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우리 조례 뭐 슬그머니 집어였던데 언제였습니까? 부산은 통합개정에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한다고 제가 작년 얘기를 할 때 심의할 때 이게 이제 조항을 들어가 얘기했는데 우리 대구도 보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좀 하도록 아마 행안부에서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이게 시행 규칙이 행안부 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했는 뭐 조례를 먼저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각 우리는- 지방마다 기금으로 잠깐만, 예, 우리는 시행 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삼년- 되기 때문에 따라야 때문에. 예, 예. 근데 조례로 였는 거하고 규칙이 그냥 이렇게 슬직 집어 였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일단 뭐 시행 규칙이 자체 규칙이 우리 자체 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규칙을 10월 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3년 거치 5년 상한 의무화하는 조치를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에서 본의원이 할 때는 11월 우리 얘기가 그 당시엔 조례상이 이거 없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자체 우리 아니, 예산 그게 규칙으로 내가 얘기한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물론 공문적으로 내려와서 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도록 예. 내려왔겠지만 제가 그 당시 부산은 조례로 규정을 딱 해서 정확하게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조례였는데 그때 우리 대구시의 이 조례상에는 없었어 이 조항이.
그때가 12월 좀 네, 넘은 작년 것 같은데. 본회의장 심사할 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실장께서는 지금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돼 그런데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예, 아마 이 기금 이 운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예, 기금도 예. 기금 목적에 맞게 또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그런 있습니다. 통상적인 얘기보다 예, 우리 시장께서 또 쓸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시의회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회 또 거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런 부분하고 또 상환했을 때 정확하게 조건해서 상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금 운영 여기 운영 계획 변경안에 보면은 24쪽에도 이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뭐 어디에 썼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서 3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30% 적립하는 그 부분만 이제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출 계획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4, 5월 할 때 좀 명시를 좀 해달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부분은 시민들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서도 보면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고. 예. 그래 이런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어떤 목을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거야 뭐 집행하고 그래 쓰면 되지만은 이렇게 뭐 나쁘게 쓴다는 게 아니라 안 보인 목일수록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실효성이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돈 관리는. 예. 그래 지금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두리뭉실 지금 실장께서도 이 정확히 판단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뭐 파악이 돼야 뭐 얘기가 그때 되겠네.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을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검토를 내가 시켰습니다만 그 지적을 전후 하는 관계 거는 정확하게 왜 예. 부산은 미리 장치를 딱 해서 조례에 이어서 맹시를 하는데 왜 우리는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경우 뭐 어디서 기획실이나 어디서 내려왔을 경우 슬그머니 그냥 안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냐 타 시도하고 똑같이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례를 맹시를 하던가.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갖고 예. 다음 뭐 예산할 때 우리 얘기를 할 때 좀 우리 실장께서 정확한 판단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기금관 일단 저희가 뭐 활용하는 부분은 좀 조례상 엄격하게 그런 해야 부분하고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꼭 기재해서 다음 결산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백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윤기배 의원님. 네, 윤기배 의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국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사업 설명서 23쪽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네. 그리고 매칭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운영 중입니까? 지금 올해 이제 그 여가부 공모 사업에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지금 운영 중은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지금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죠? 운영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게 뭐 상담소인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사실은 예전에 이제 여성 이주 상담소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폐쇄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다른 또 그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또 프로그램으로 좀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자를 뭐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나오는데 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찾아가는 건 좀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전화로나 또 다른 뭐 이런 유선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피해자가 주셔야겠네요. 예, 대부분은 이제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개인 정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뭐 경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고 이런 거 쉽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관계는 또 경찰과 이제 협조를 해서 어떤 사실이 이제 피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업비 내역에 보면은 뭐 홍보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알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가 뭐 별도로 없더라 해도 저희들 시 이제 시에서 저희들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 쉼터라든지 뭐 이런 쪽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직접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찾아가는 뭐 상담이라든지 좀 더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그분들이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는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사업비 내역에 개별 상담비, 집단 상담비, 캠프, 심리 치료비, 유관기관 연계 다 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집단 상담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를 하면은 그 피해를 이제 찾다가 보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의료적인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법률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에 사실은 그분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캠프는 하기 힘들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게 성범죄가 좀 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뭐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뭐 그게 힘들다면은 이런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예방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잘 들어가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문채국 국장님 잠깐 모실게요. 예, 국장님 뭐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 많이 하셨지만은 803 구름다리가 사실은 이렇게 무산된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뭐 동아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동아사에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 사항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동아사에서 아까 요구하신 건 아까 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하고 이런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다입니까? 예,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도로 확장 예, 그건 뭐 케이블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뭐 케이블카 동아사 전부 다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도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럼 요구 사항을 뭐 들어주지 않아서 뭐 무산됐다는 말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 거는 무한한 예, 거죠. 저희가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무상 사용 두 가지인데 그거 말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상실감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혹시 뭐 803 구름다리를 대신해서 803에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겠지만은 뭐 생각하고 있는 사업 뭐 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예, 저희 아까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안경원 의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국장님 말씀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예, 큰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건 의원님. 예, 국장님 잠시만 제가 그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구름다리 무산과 관련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 설계비 5억 3천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강승환 의원님 또 윤계비 위원님 안경희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 미흡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되거든요. 예. 정책 결정을 하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정밀한 그 계획과 수립이 필요한데 물론 그 당시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산됐잖아.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당시 책임자 문책 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뭐 자체적으로 그 당시 책임자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의원님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선도 사업으로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제안했고 저희가 용역을 거쳤고 그다음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과정이고 결과론적으로 무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니까 문책이. 의원님 뭐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예산 5억을 날리는데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날려놓고 아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말 안 되지. 의원님 법적인 책임을 물론 열심히 말씀하신다면 하다가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 정밀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정책적인 결정에서 상당한 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딴 데도 마찬가지로 또 하다가 뭐 5억, 10억 뭐 날려버리고 뭐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 혈세인데 그거 우리 시의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혈세라고 아닙니다. 혈세. 그 혈세 5억 같으면 5억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산 나가는 거는. 예산에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냥 뭐 대충 하다가도 잘못되면은 그냥 또 다른 계획을 우리 수립할 수 있겠지만은 예산이 변경되는 거는 자기 개인 돈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5억을 나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배 아픕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공무원이 자기 돈이 아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가지고 무판됐다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의원님 뭐 그렇게 저희가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도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절차 그 용역을 거쳤고 절차대로 문화재 형상 변경, 공원 변경 계획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140억이 날아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5억이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돈이지만 이 돈을 매몰 비용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걸 설명 아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같이 우리 동의원 들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걸 해가지고 일벌백걸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예산이 변경되는 거는 철저하게 사정성 조사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의원님 그렇게 이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지 스님이나 일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땅 소유, 땅을 매입하고 이 부분은 조계종에도 종모회의란 게 있습니다. 이 구조관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저희는 계속 밟아왔고 그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사업을 이게 철회하는 게 맞겠다.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도 이해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대구 시민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잖아요. 대구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건데 물론 하다가 보면 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사실 아니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결책을 묻든지 경고를 주든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일자리 투자국장님 잠시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은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당초 50억 원에서 250억 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와 기존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 이제 우리 시비와 구비 합쳐서 100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1월, 2월 고용 통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우리 일용 근로자,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이 실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명 정도의 지원 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한 10,000명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공공근로 신청자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코로나가 장기화로 됨에 인해서 지금 공공근로 신청 이번에 1단계로
저희들이 이 2월 달에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1단계 사업 3,00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자는 한 12,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을 골라내고라도 한 8,000명 이상이 신청이 돼서 지금 상당히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그 공공근로 일자리는 임시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임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은 다소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생계 지원을 위하고 절실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또 기존의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네, 방금 박우근 의원님께서 803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서 사실상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고 또 종교단체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무산된 일에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물론 5억이라는 용역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 선지급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공식적인 데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강성환 위원님. 또 이런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행 속도가 30km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주 목적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주행 속도가 30km를 가면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 학생들이 거기서 도로에서 움직이는 시간 외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를 좀 조절해서 교통정체도 막고 시민들의 불편도 막아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간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 이 5030 관련해서는 3월 15일 날 학대의장단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법이 이제 지금 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벌써 이 논의 자체를 이 속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고 4월 달부터 시행하고 7월 달부터 이제 저희들 계도를 해서 7월부터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그 개선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이제 지금 시행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은 저희들은 고려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학생들이 전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은
이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법 자체 시행이 시민들의 안전,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어린이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시행은 일단 이 법이 7월 달부터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은 일단 시행을 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 개선할 부분을 다음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시행을 안 하고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학생들이 9시 되면은 학교에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수업을 마칠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바깥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안전한 시간에 굳이 30km로 제한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예. 연구를 해서 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직 사회에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법이 금방 시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시민들부터 또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이 법을 기조를 지켜가면서 한번 변경할 부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보겠습니다. 것은 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린이들 보호해야죠. 어린이들이 이 통행하는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는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 들어가서 수업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는 바깥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등교도 없고요. 이런 시간대를 일반 의원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원님 일단 좀 조정하자는 것이죠. 5030은 일단 모든 시민들이 차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어느 지역이 50km다, 60km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먼저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야지. 이 법을 지금 시행도 하고 해서 하는 초기에 이거를 시행하면은 더 혼란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초기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권쳐 나가자는 것이죠. 예, 그거는 진짜, 많은 시민들이 학교 앞에 가면 노이로제 걸려요. 운전하는 시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학생들이 100% 안전한 시간에 합리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자는 겁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2001년도에 유럽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열차표를 끊어가지고 타면은 자기 자리밖에 못 앉습니다. 빈자리에 있어도 못 앉아요. 그러나 유럽의 제도는 그 빈자리에 있어 5분 성탑하고 5분 후에는 아무 자리에 앉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 알아들었고 예. 일단 이 법의 취지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취지인데 금방 시행하고 나서 그 기조를 바꾸면은 시민들의 혼란이 또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저희 충분히 합니다만 지금 초기라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꿀 부분이 있는지 또 경찰하고 저희들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시고요.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학대 의장단 회의 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예, 이영애 의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예. 방금 우리 강성환 의원님께서 불편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뭐 우리 추경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대로를 속력 45km로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정문이다 보니까 대로 앞으로 30km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과태료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벌칙금을 물리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학교 정문을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주고 정말 대로로는 학교 정문이 안 났으면 좋겠다. 그 속도를 지키려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 대로에 45km 가고 벌칙금을 내렸어요. 30일 넘었으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발을 큰 대로에서는 좀 속력이 50이잖아요. 7월 달부터는 그죠? 그 정도는 내야 되는데 그 45에 묶인다. 저도 좀 황당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예.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본 의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투자 국장님,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거 일자리에 공공근로 사업 중에 코로나19 방역 사업도 합니까? 네, 방역 사업도 포함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 할 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역 많이 했었죠. 네, 네. 일자리로. 근데 올해도 예정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마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한다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집단으로 어린이들이 오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이제 이런 방역을 안 하게 되면 그 어머니들이 많이 지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군데가 다 있겠지만은 예산상의 어떤 문제나 그래 어린이집이나 이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나온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빠짐없이 특히 그 코로나에 취약한 그 애들을 사실은 코로나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전부 다 보육을 하게 되고 하면 그 어린이집이 가덕이나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어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데 사실은 그 운영 자체가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꼭 그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몰랐는데 그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안대가 있다 하더라고요. 일자리 투자 우리 그 노동정책과장님하고 잘 수혜하셔서 이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제가 우리 본 의원이 전년도 취득세 월별 현황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박갑성 위원님께서도 질의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씩 순세계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지금 원래는 2020년에 1,400억 되다가 2021년에 1,300억으로 100억 정도 삭감을 해서 예정을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확인해 보니 그렇던데. 근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사실 예산 많이 깎았잖아요. 많이 전용도 하고 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좀 재정 효율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제가 쭉 준 자료를 보면 1월 달부터 이제 취득세 목표액이 1조에서 1조 1,700억 정도 되면서 계속 늘기 시작했어요. 1월에는 한 140억 늘다가 원래 예정보다 2월에는 360억 또 쭉 가다가 계속 이게 증가 추이가 있는데 추경을 하고 이제 할 때 이런 게 사실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3번 추경할 때 취득세 증가분은 사실 우리 생계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세입으로 많이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별 통계를 보시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가 평균 취득세가 1,000억이 넘습니다. 통상 800억, 700억대 이렇게 평균 가다가 그래서 작년에 결산 추경을 저희가 이제 거의 10월 달에 낼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9, 10, 11, 12 많이 취득세 넣은 부분이 이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이번에 본예산 저 1차 추경할 때 좀 뭐 잉여금이 많이 지금 계산이 됐는데 원래는 하여튼 중간중간 추경할 때 취득세 상황도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보면 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 그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지원하는 재단이나 기관에서 엑스코 뭐 오페라 이런데 예. 청소년 재단이나 기관에 지금 3개월씩 휴직을 했잖아요. 예, 예. 맞죠? 예. 돌아가면서 휴직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여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상당히 힘들다 해요. 예. 왜냐하면 휴직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휴직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70% 정도 나오죠. 예, 일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본 월급이 적다 보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심지어 3개월 이상 한 그 휴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던데 맞죠? 예, 문화예술계가 작년에 많이 좀 그래, 어려웠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추경이나 이런 게 지금 예측이 되면 사실 거기 투입해서 원래도 사실은 지금 계속 그 순환 휴직합니까? 지금 그 상황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이 부분은 조금 그 실장님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예, 해주셔야 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그분들이 30% 정도 3분의 1이나 이렇게 잘라서 하면 나머지 분들이 일이 가중되잖아요. 예, 그때 예.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순환 돌아가면서 집에서 재테크하자 참 그 집에서 재택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재택 근무하면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 공무원들은 받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그냥 단순하게 정부에서 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예. 100을 받다가 70을 받는데 지원도 안 해주고 거기다가 그 초과 근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면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그 코로나19라니까 초과 근무를 한 그 국이나 과가 많죠. 작년에 예, 비상근무로 많이 하면서 예, 초과 근무 많이 그런 부분에 늘었습니다.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현업 부서들은 거의 다 보상이 됐고 일부 조금 일한 만큼 뭐 보상이 미진한 부분도 예, 있다는 말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예,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게 네, 전부 예.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예.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 하는 분이 예. 근무하면서 불평불만이 누적되거나 정폭되면 사실 예. 그만큼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나 이번에 지방소비세 작년에 상당히 많이 정액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해서 사람이 집에서 휴직하지 않고 예. 계속 일할 수 있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 창출계 투자국에서 250억 늘리는 것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예,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도 다 서민이잖아요. 시민이고. 근데 이런 부분 꼭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자구 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